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저도 아는 분한테 건네들은 이야기라서 흐름상 살이 좀 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김구는 평소 저처럼 호러 미스테리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공포영화 매니아였고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엔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일반적인 공포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점점 더 그 수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새벽의 저주 같은 좀비 영화도 보게 되고 고어 쪽으로 빠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 때 한창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디 놀이동산에 있는 기구 중에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걸 타다가 어떤 여학생의 머리 가죽이 벗겨졌다더라 하는 등의 괴담이 떠돌아다녔는데 김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접해서 안 되는 쪽도 보고 만 거예요. 그게 바로 스너프 필름이에요. 스너프 필름이라는 게 무언의 목격자 같은 영화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린 일부러 검색해서 찾아보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어찌나 유망한 건지 보면 안 된다고 할수록 더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마련인 거죠. 김군도 그런 케이스로 스너프 필름에 빠지게 되었고 시중에 유통되는 스너프 필름은 거의 대부분이 가짜로 만들어진 거고 그 중엔 특별하게 진짜 스너프 필름이 있긴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단 모습이 찍힌 사진이라던가 홍수로 인해서 물에 떠내려온 시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일부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김구는 그런 자료를 찾아봤고 보면 볼수록 심신이 피폐하게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며칠 지나고 그만두었다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걸 접하게 된 거예요. 평소와 다름없는 그날 저녁이었어요. 잠들기 전까지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연예명과 스포츠면의 기사도 읽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시골에서 상경한 김구는 홀로 자취생활을 했고 방 하나 거실 하나 구조의 4층 빌라에서 살았는데 방엔 옷이나 잡다한 걸 쌓아두고 생활은 컴퓨터가 있는 거실에서 대부분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든 김군이 밖에서 들려오는 번개 소리에 번뜩 잠에서 깼는데 비가 어찌나 쏟아지는지 더위에 열어놓은 창문으로 빗물이 다 들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닫으려고 창가로 다가간 그가 창문을 다 닫고 돌아서던 그때 마침 번개가 쾅 하고 쳤는데 그의 눈에 뭔가가 보인 거예요. 김군의 창문에서 고개를 살짝만 돌리면 베란다의 통유리가 보이는데 미처 그쪽 문은 닫지 못했던 거예요. 창문을 닫고 베란다 문도 닫으려고 했던 건데 바로 그 베란다 문에 사람이 서 있었대요. 비가 들이쳐오는데 그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의 형체 말이에요. 그는 그것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만 거죠. 한참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세 그대로 그걸 응시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형체이긴 한데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여서 얼굴은 물론 뭘 입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모양새. 그렇게 한동안 바라보고 있던 김군이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그걸 알아채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그것의 목이 점점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목이 꺾여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긴 머리를 풀어헤친 그것의 머리가 다트판이 회전하듯이 위쪽으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형상이었는데 이게 점점 목의 위치가 바뀌면서 마치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형태로 점점 바뀌어 간 거죠. 그게 이목구비가 있다면 눈이 아래로 내려오고 입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것의 몸에는 계속 빗줄기가 들이쳤고 그의 베란다는 점점 물로 흥건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는 마치 그 순간이 영혼과 같았고 그 모습 하나하나가 누군가 영상에 슬로우를 건 것처럼 아주 느리게 하지만 뚜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의 사고는 공포로 마비가 되었고 그저 눈을 뜨고 그 상황에 직면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목이 돌아가서 입과 눈의 위치가 바뀐
그때 그 목이 열려진 김군의 베란다 창문 밖으로 쑥 하고 나가더래요. 목 아래 신체 일부는 그대로 베란다 안에 서 있고 목만 동시에 떠서 밖으로 나간 거죠. 공포심에 정말 무서웠던 김군이 놀란 눈으로 열린 베란다 창을 봤는데 그게 베란다 창 윗부분에 뒤집혀진 목을 매달고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아래로 내려온 그 상태 그대로 얼굴을 반만 삐죽 내밀고 그를 찢어 죽일 것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고 그대로 쓰러져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절을 한 그는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깨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밤에 일어난 일이 꿈을 꾼 건가 싶은 마음에 일어나자마자 베란다 창문을 먼저 확인해 본 그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란다 쪽은 들이친 빗물로 인해서 여기저기 물기가 가득했는데 그나마 비가 새벽에 그쳐서인지 군데군데 말라가고 있었다나 봐요. 근데 그가 목격한 그 돌아간 머리가 매달려 있던 그 부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이 몇 방울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타담한 잿가루를 뿌려놓기라도 한 것 같은 그런 검은색 물이 말이에요. 놀란 그는 빗물이 들어오면서 어딘가에 튀어서 흙탕물이 된 거라고 애써 위로를 했는데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베란다엔 흙탕물이 튈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놀란 가슴을 진정을 시키고 학교로 향한 그가 그날 오후까지 강의를 듣고 집으로 향하는데 그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나도 싫었다는 거예요. 장마철이라서 비도 기분 나쁘게 추적추적 내리고 어제 본 그것의 모습이 잊혀지긴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생생하게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터라서 도저히 그 상태로는 집에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고민을 하던 그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고 다행스럽게 친구 한 명이 시간이 돼서 학교 근처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막걸리에 파전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거푸 들이킨 막걸리에 그가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믿지 못할 이야기를 그에게 털어놨죠. 친구는 코웃음을 치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면서 그가 변태처럼 그런 자료들만 며칠 동안 보니까 헛걸 본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애초에 그런 자료를 찾아보게 된 경위가 그 놀이기구에 머리가죽이 벗겨진 여학생이었으니까 친구가 그렇게 유추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이성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수긍이 가더래요. 보지 말아야 될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환상을 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겁을 집어먹었던 자신이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던 그는 평소보다 더 오바해서 웃고 떠들고 주량도 넘어가서 술을 마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많이 취한 그가 마을버스 막차를 타고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잠시 그쳤던 비가 또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더래요. 정류장에서 김군 집까진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정류장에 있는 큰 도로가를 벗어나서 10분 정도만 좁은 주택가 골목을 지나면 바로 그의 집이 보이는 그런 위치였다고 해요. 도로가를 무사히 걸어온 그가 주택가 골목에 들어섰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친구와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제 일을 곱씹었던 그가 애써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와 10발자국쯤 떨어진 곳에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었더래요. 일단 사람의 형상을 확인한 그는 자기가 너무 오버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더래요.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딨냐고 이만한 일에 쫄아서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웠던 거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등 뒤에서 계속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인기척이 들리더랍니다. 김군이 일부러 발걸음을 늦춰갔는데도 그를 스쳐 지나가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그 인기척이 김군 뒤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퍽치기인가 싶던 그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보니까 우산을 쓴 그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걸음을 멈추고 우두커니 서 있더라는 거예요. 형체를 확인하려고 눈을 찡그리고 봤는데
바로 옆에 큰 고목나무가 있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기분이 이상해진 그가 서둘러서 고개를 들리고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순간 그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못 박힌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에도 빌어먹을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소름이 돋고 무서운 상황의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조금씩 돌려서 봤는데 그 우산을 쓴 사람이 가로등불 바로 아래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는 자기가 느낀 공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우산을 쓴 사람이 아니고 긴 머리를 마치 우산처럼 부풀려서 펼치고 머리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가느다란 목을 지닌 여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가 이상함을 느꼈던 게 우산을 쓴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한 손은 우산 손잡이를 잡고 한 손만 내려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뒤돌아서 확인한 그 사람의 모습은 분명 두 손 모두 바닥을 향해 내려져 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두 손을 모두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가 다시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다시 좌절할 것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힌 그가 한참 동안 그 여자를 바라보는데 기가 막히게 또다시 그 여자의 목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친구와 먹은 막걸리로 인해서 방광이 터질 것처럼 팽창된 상태였던 그가 그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소변도 보고야 말했대요. 그리고 목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때 다행히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술자리에서 불안해 보이던 그가 걱정돼서 전화를 한 거였죠. 그 소리에 번뜩 정신을 차린 그가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겨우겨우 풀고 미친듯이 집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게 바로 뒤에 붙어서 그를 따라올 것만 같은 생각에 빗속에 우산도 내팽개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정신없이 집으로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 입구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어둑어둑한 주택가 골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평소에 그가 보던 풍경 그대로였고 아까 봤던 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두리번거리던 그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고정되었는데 그건 바로 50m 정도 뒤에 있던 한 전봇대였다고 합니다. 전봇대 위에 가로등이 있어서 어두운 골목 안에서도 그 전봇대는 유독 잘 보였는데 일직선으로 곧게 서 있는 전봇대의 아랫부분이 휘어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는데 마치 그림자만 있는 누군가가 거기 서 있는 것처럼 그 부분만 음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평평했던 전봇대의 그늘진 곳이 불쑥하고 튀어나오더래요. 마치 납작한 벽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에요. 소스라치게 놀란 그가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 튀어나온 그게 그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달려오더랍니다. 빌라 현관부터 4층 그의 집까지 정신도 못 차리고 뛰어 올라온 그가 가까스로 집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는데 빌라 복도에서 누군가 빠른 속도로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문고리를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속으로 알고 있는 신들이랑 신들께 모조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멈췄는데 그게 바로 4층 그의 집 앞이었던 거예요. 그는 문고리가 마치 자신의 생명줄이라 되는 것처럼 한 손으로는 문고리를 쥐어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고 문에다가 귀를 대고 밖에다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쾅 하고 두드리더래요. 놀란 그가 문에서 귀를 떼고 손잡이를 더 움켜쥐는데 이번엔 문짝을 아예 부술 기세로 쾅쾅쾅 하고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심정으론 친구들 데려와서 술판 버린다고 구박하던 앞집 아줌마라도 제발 나타나달라고 빌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빌라 사람들에겐 그 엄청난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렇게 몇 분쯤 지났는데 밖이 조용히 있더라고 합니다.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던 김군이 지금 감았던 눈을 뜨고 손에 힘을 풀려고 하는데 이번엔 그가 잡고 있던 문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랍니다. 분명히 이중 걸쇠도 걸고 문도 잠갔는데 그가 손에 힘을 풀려고 하자마자 문고리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진짜 미치고 팔쩍 뛸 것 같은 심정이 된 그가 손에 힘을 주고 버티는데도 문고리는 맥없이 돌아가고 천천히 문이 열리고 말았대요. 그가 자포자기 상태가 돼서 열리는 문을 바라보면서 현관문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열린 현관문 앞엔 그 여자가 온몸에서 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 있었대요. 어제 돌아갔던 머리 그대로, 찢어질 듯한 그 눈매 그대로 그를 노려보면서 그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주저앉았던 그는 공포심에 사고가 마비되면서 왠지 모르게 실실 웃음이 나왔다고 하는데 웃으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미쳐가는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 있는 여자의 다리 밑으로는 검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는 그저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대요. 검은 물이 계속 떨어져서 김군 쪽으로 흘러오던 그때 그는 또 다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현관문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현관문 앞에는 어제 베란다에서 본 것 같은 검은색 얼룩이 또 생겨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그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고 즐겨찾기 해두었던 사이트들도 모조리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겪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건지 그의 죄책감이 만든 환상인지 아직까지도 알 수 없지만 검은 얼룩만은 실체였다고 합니다.